그동안 사실 뭐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통과해 오는데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신 부서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이제 이 백신 접종률 확 올라가면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에 이런 이제 새로운 단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질병, 몸으로 확인되는 이런 질병, 코로나 질병도 문제지만 이 코로나를 2년 동안 겪으면서 사실은 마음의 질병, 국민들이 겪게 된 마음의 질병도 굉장히 저는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전문가들이시니까 그 신체적인 질병 이외의 심리적 질병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권역 24시간 운영하는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예산이 18억 8천, 이게 18억 정도만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역도 보면 인건비하고 병상 사용료가 다예요. 근데 24시간 이 지금 긴급 정신응급 상담을 하고 대처를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센터가. 근데 여기에 인건비 내역도 이 전문의 2명에 간호사 2명. 과연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해졌고 자살률 되게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게 수치로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대응이 될 것인가?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올해가 42억이었는데 이게 25억이 이상이 지금 감액돼서 16억 정도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그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원 신청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원 신청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치료 한 해에 몇 명이 받냐면 300만 명이 받아요. 이 300만 명이 지불하는 총 진료비 4조예요. 네. 그런데 42억 책정이라는데 이것도 집행이 안 돼서 감액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지원 정책이 있다는 걸 잘 몰라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는커녕 심리 상담도 굉장히 이게 뭔가 불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낙인,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이게 적극적으로 이게 신청하지 않는 이런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신청률이 저조하다라는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이걸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줄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정신질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 파악, 발굴, 연계 이런 것들을 좀 정책화하고 관련 예산은 오히려 저는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4군데 또 확대해서 개소를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라는 게 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단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중독 증세로까지 연결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중독의 형태도 되게 다양해지잖아요. 옛날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거 몇 가지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중독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중독관리지원센터가 2013년에 아직도 50대입니다. 과연 이게 충분한가? 지금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충분한가? 이 점에서 저는 내년도 예산은 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다 지금 불충분하고, 이거는 보건복지관 물론 아무리 바쁘고 힘드시다는 걸 너무 충분히 알지만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에 대한 대책도 근본적으로 좀 강화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집행률이랄지 또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정부에서 2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신질환자가 이런 신체적 질환이 있었을 때 이 자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가야 하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 병상이 많지 않아 가지고 권역 이 정신응급의료 센터를 만드는 거고요. 이번에 그 첫 신규 사업으로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재생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원래 보건소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간에 이제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이게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았던 건데요. 이걸 이제 건보공단에 위탁을 하면 훨씬 더 활성화될 걸로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위탁 사업비가 좀 필요하고요. 권역 트라우마 센터가 확충이 됐는데 설치나 이런 데는 됐는데 이제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직 사업비가 좀 없습니다.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 좀 필요하고요. 중독관리센터도 센터 설치 예산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건 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제가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정신건강관리 네. 지원 문제 말씀드렸는데 기재 부총리님이 정확하게 저는 인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년도에 영국은 물론 코로나 이전이지만 외로움 담당 장관을 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일본은 고립 고독 담당관이라고 하는 아예 정부 담당 책임자를 뒀어요. 이게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에서 반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기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의원님 저희도 정신질환 지원 사업이 예산이 금년도 58억 원, 내년도에 141억 원으로 143%를 늘렸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와 같은 사업 소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대폭 늘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대폭의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과기부 장관.